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오래 붙잡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 늦게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선택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어느 날의 기록입니다. 영상이 끝날수록 여러분의 생각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연이 끝날 때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런 깊은 이야기가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은 잠가둔 상태였어요. 쇠가 맞물리는 소리가 딸깍하고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세상과 이 방 사이에 마지막 선을 긋는 것처럼 또렷했죠. 저는 습관처럼 문고리를 한 번 더 잡아당겼어요. 잘 잠겼다는 확인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바깥이 조용할수록 안쪽의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 밤이 있었으니까요. 괜찮으세요?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묵직했지만 거칠지 않았고 조심스러웠지만 흔들리지도 않았던 목소리. 그 목소리는 제가 오래전 잃어버린 안심이라는 단어를 누군가의 입술로 다시 건네받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붙이면 내 안에 쌓여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때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이불을 덮어줬어요. 천이 살에 닿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따뜻해서가 아니라 따뜻함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았다는 사실이 갑자기 들켜버린 것 같아서요. 그가 웃으며 물었어요. 여기 방음 잘 되겠죠? 그 말이 어쩐지 장난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진심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 장난을 받아넘기듯 벽을 툭툭 두드렸어요. 이 정도면 북치고 장구쳐도 안 들릴 거리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의 입가가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큰 웃음은 아니었는데도 그 미세한 변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는 게 느껴졌죠. 마치 얼어붙은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면 안쪽부터 김이 서리듯 그의 미소가 제 마음의 한쪽을 아주 천천히 녹여내는 것 같았어요. 창밖에는 차가운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늦가을의 바람은 바늘처럼 날카롭고 비는 금방이라도 눈으로 바뀔 듯한 온도를 품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창밖의 차가움보다 이 방 안의 온기가 더 또렷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는 제 앞에 서 있었고 저는 그를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눈을 마주치는 순간 내가 그동안 혼자 지켜온 것들이 너무 쉽게 흔들릴까봐 겁이 났거든요. 사람은요, 한겨울에 오래 묵은 문을 열 때마다 손이 시린 법이에요. 그 문이 내 마음이라면 더더욱요. 한 번 열리면 다시 닫기 어려운 문이 있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농담을 했고 그는 일부러 웃었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가장 약한 곳을 조심히 지나갔어요. 말 대신 숨결로 간격을 재고 눈빛 대신 손끝으로 거리의 온도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설렘이 아니라 오래된 외로움이 드디어 이름을 찾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거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장면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아니에요. 이건 결과예요. 몇 달 전 제가 그 사람을 여인숙 현관에서 처음 마주쳤던 그날부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굴러온 시간의 끝에서 겨우 도착한 한 장면이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이 때로는 삶을 다시 살게 만든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박서윤,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작은 여인숙을 운영하며 3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 지켜온 지도 벌써 5년이 넘었고요.
사람들은 시골 여인숙이 한가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곳이에요. 새벽엔 보일러부터 확인해야 하고, 낮엔 빨래와 청소가 끝이 없고, 밤엔 문단속과 손님 응대를 하다 보면 손끝에서 하루의 온기가 다 빠져나가요. 겨울이 가까워지면 더 심해요. 보일러실은 늘 불안했고, 무거운 기름통은 제 허리를 조금씩 갉아먹었고, 높은 곳의 전등은 늘 깜빡거리며 제 눈을 피곤하게 만들었죠. 그런데도 저는 손님들 앞에서는 웃어야 했어요. 사장님 혼자 다 하시네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별거 아니에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늘 같은 문장이 굴러다녔어요. 누가 한 번만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늘 금방 접었어요. 누군가를 기대는 순간 그 사람도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미 한 번 겪어봤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인숙을 지키는 대신 제 마음은 잠가두었고 그 잠금 장치를 확인하듯 매일 문고리를 한 번 더 잡아당기며 살았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늦가을 어느 저녁 빨래를 마지막으로 걷어들이던 순간 하늘이 잔뜩 흐려졌고 비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죠. 저는 다행이다 하며 현관으로 들어서려는데 멀리서 누군가 정말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비가 내리는데도 뛰지 않았고 서두르는 기색도 없었어요. 마치 길이 그를 재촉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가까워질수록 보였어요. 낡은 군용 배낭, 무겁게 내려앉은 어깨,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오래 버틴 사람만이 가진 눈빛. 그 사람이 여인숙 앞에서 잠깐 멈춰 간판을 올려다보던 그 순간 저는 이유도 없이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어요. 설렘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설명할 수 없는 예감 같은 거였죠.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 말이 짧은데도 무례하지 않았고 조용한데도 무겁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묻었습니다. 방 찾으러 오셨어요?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딱 한마디를 꺼냈어요. 하룻밤만 묵을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가 이 여인숙의 공기를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방 있어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였어요. 제가 잠가두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씩 스스로 열리기 시작한 건 그 사람이 강태석이라는 이름을 적어 내려가던 손끝을 제가 한 번 더 바라보게 된 것도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비는 밤새 지붕을 두드렸고 여인숙 마당에 흙은 눅눅하게 숨을 죽이고 있었죠. 손님이 거의 없는 날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나서도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기척에 귀가 자꾸 쏠렸거든요. 그는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휴대폰 소리도 없이 그냥 조용히 머무는 사람의 기척만 남아 있었죠. 이상했어요. 보통 손님이 오면 있는지 없는지가 느껴지는데 그 사람은 반대로 있다는 사실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새벽 늘 그렇듯 저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어요. 몸이 먼저 하루를 기억해내는 습관은 수십 년을 살아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보일러 온도부터 확인하고 부엌불을 켜고 어제 접어둔 이불을 다시 꺼내놓고 그때 복도 끝에서 낮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이미 일어나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침 공기처럼 차분한 인사였어요. 어제보다 목소리가 조금 또렷해진 느낌이었죠. 잘 주무셨어요?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덕분에요.
말이 많지 않은데도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마치 이 공간을 존중하는 사람의 말 같았거든요.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는 방에서 조용히 머물렀고 저는 늘 하던 대로 여인숙 일을 했죠. 그런데 점심 무렵부터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방문이 여전히 닫혀 있었거든요. 보통 손님들은 아침을 먹고 나가거나 늦잠을 자다가도 점심 무렵엔 움직이기 마련인데 그날따라 아무 기척이 없었어요. 어디 아픈 건 아니겠지. 괜히 걱정이 됐지만 손님 방을 먼저 두드리는 건 실례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해가 기울 무렵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돌아온 거였죠. 어깨가 어제보다 더 처져 있었고 표정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다녀오셨어요. 제가 말을 걸자 그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병원에요. 그 짧은 대답 뒤에 말하지 않은 문장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어디 많이 안 좋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큰 건 아니고 조금 더 다녀보라고 해서요. 그 말투엔 설명하고 싶지 않다는 선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혹시 이틀만 더 머물러도 될까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놀라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예감이 있었던 것처럼요. 네,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그는 잠깐 눈을 크게 뜨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에 괜히 제가 더 고마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부터였어요. 그가 손님이라는 이름으로만 이 여인숙에 있지 않게 된 건 다음 날 아침 복도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걸 보고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것도 또 갈아야겠네. 그때 뒤에서 그가 말했어요. 제가 한번 볼까요? 처음엔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손님이 그런 것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는 이미 의자를 가져와 형광등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전 이런 거 하는 게 편합니다. 그 말이 참 묘했어요. 잘한다가 아니라 편하다라니. 몇 분 지나지 않아 깜빡이던 불이 말끔히 안정됐어요. 그날 이후로 여인숙 여기저기에서 그의 손길이 닿기 시작했어요. 새던 수도꼭지, 삐걱대던 문, 잘 닫히지 않던 창문. 그는 늘 먼저 알아보고 조용히 고쳐놓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상관없어요? 라는 말 대신 고마워요를 먼저 꺼내고 있었고요. 이상하게도 그가 없는 여인숙은 상상이 잘 안 됐어요. 보일러실에서 무거운 기름통을 옮기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건 설렘이 아니라 의존도 아니었어요. 그저 같은 공간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깨에 얹혀있던 무게가 조금 내려가는 느낌.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 그에게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저녁 드세요.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릇을 들고 있었죠. 괜찮아요. 많이 끓여서요. 그는 더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날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국을 먹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렇게 조용한 일상이 나중에는 가장 크게 흔들리는 이유가 될 거라는 걸. 밤이 길어지기 시작한 건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분명한 건 불을 끄고 누워도
잠이 바로 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다는 거예요. 라디오는 꺼졌고 여인숙은 고요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낮보다 더 바빴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이불을 덮고 천장을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죠. 그의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잠깐 망설였어요. 받아도 되는 전화인지 아니면 모른 척 넘겨야 할 전화인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한 박자 늦은 제 목소리는 이미 제 마음을 들킨 뒤였죠.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전화해서 그는 늘 그렇게 말을 꺼냈어요. 마치 자기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까봐 한 번 더 사과하는 사람처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낮게 말했어요. 잠이 잘 안 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조용히 움직였어요. 저도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대단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 날씨가 어떤지, 낮에 병원은 어땠는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옛 노래가 누구 목소리였는지, 말들은 모두 가벼웠는데 이상하게 통화를 끊고 나면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그건 설렘이라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누군가와 함께 접었다는 느낌에 가까웠죠. 그날 이후 밤 전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먼저 걸었고 어느 날은 그가 먼저 걸었어요. 혹시 주무세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 질문과 대답이 서로의 하루를 확인하는 암호처럼 굳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예전에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죠. 그 노래가 나오면 집안이 조금 밝아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위로를 붙이면 그의 기억을 밀어내는 것 같았거든요. 대신 한참 후에 말했어요. 저도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죠. 혼자 여인숙을 지키게 된 날들, 밤마다 문단속을 2번씩 하던 습관, 아무 일 없어도 괜히 불안해지는 새벽. 그는 제 말을 끊지 않았어요. 중간에 조언도 하지 않았고 괜한 위로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밤에는 누군가가 깨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버틸 수 있죠. 그 말이 이상할 정도로 깊이 박혔어요. 그날 이후로 그의 말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있잖아요. 아주 담담하게 아무 의미 없는 말처럼. 하지만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제 마음이 조금씩 그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죠. 그가 제 하루의 끝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그 사실이 저를 겁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일부러 늦게 받고 마루에 같이 앉아도 일찍 자리를 피하고 눈이 마주치면 괜히 다른 곳을 보는 날이 늘어났죠. 그는 그 변화를 모를 리 없었어요. 어느 날 밤 그가 물었어요. 제가 불편하게 한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불편한 게 아니라 편해지는 게 무서웠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니에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지만 전부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좀 예민해서요. 그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이렇게 말했죠. 그럼 제가 조금 멀어질게요. 그 말이 생각보다 아팠어요. 제가 원했던 거리였는데
막상 그가 한 걸음 물러서자 여인숙이 다시 너무 넓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건 그저 조용한 동거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미 중심은 조금 옮겨져 버렸다는 것도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걸. 그날 아침은 유난히 공기가 맑았어요. 밤새 비가 내린 뒤라 마당에 흙냄새가 진하게 올라왔고 여인숙 지붕 끝에서는 물방울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더 누워있기가 어려웠을 뿐이었죠.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창밖을 보고 있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나오는 소리였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 목소리는 늘 같았는데 그날따라 조금 더 멀게 느껴졌어요. 네, 일찍 일어나셨네요. 서로를 마주보지 않은 채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어제 그 말 조금 멀어질게요. 그 한 문장이 아직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부엌 안이 어색하게 넓었어요. 그는 평소처럼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어디 고장난 데는 없는지 살폈고 저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어요. 모든 게 같았는데 모든 게 달랐어요. 그러다 그가 마당에서 말했어요. 오늘 읍내에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러세요. 괜찮다는 말은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잠시 후 그가 다시 부엌 문 앞에 섰어요. 혹시 같이 가실래요? 그 말은 부탁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확인에 가까웠죠.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깐 손을 멈췄어요. 그와 함께 여인숙 밖으로 나간다는 건 생각보다 큰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네, 잠깐이면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같이 길을 나섰어요. 읍내로 가는 버스는 하루에 몇 번 없어 정류장 벤치에 나란히 앉아 버스를 기다렸죠. 말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버스가 올 때까지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그 자리를 채웠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버스 안에서도 우리는 나란히 앉았지만 어깨는 닿지 않았고 시선도 자주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창밖 풍경을 함께 봤죠. 논 사이로 난 길, 비에 젖은 나무, 천천히 움직이는 트럭들. 그는 갑자기 말했어요. 예전엔 이런 길을 자주 다녔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땐 누군가랑 같이였나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확정하지 않는 말투, 하지만 부정하지도 않는 목소리, 그 한마디에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읍내에 도착해서 각자 볼일을 봤어요. 그는 병원으로, 저는 시장으로. 약속은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시장 입구에서 다시 마주쳤어요.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그쪽도요. 그는 제 손에 들린 무거운 봉투를 보고 말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말했지만 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시장은 사람이 많았고 소리도 컸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그와 나란히 걷고 있으니 묘하게 안정감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느낌. 그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어머, 오랜만이네. 동네 사람이었어요.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옮겨갔죠.
남편분이세요? 그 질문은 너무 가볍게 나왔고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가 대신 말했어요. 아닙니다. 짧고 분명한 대답. 그 말에 괜히 가슴이 한번 내려앉았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서운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헷갈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은 배려였고 동시에 성급기였어요. 버스가 흔들릴 때 제 손이 잠깐 그의 손등에 닿았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 대신 손가락을 살짝 움직였죠. 마치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것처럼. 그날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건 우연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라는 걸. 아직 말로 하지 않았을 뿐 이미 선은 한번 흔들렸다는 걸. 여인숙으로 돌아온 뒤부터 공기가 달라졌어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는 느낌, 아주 사소한 움직임까지 기억하고 있는 시선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문을 더 조심히 닫았고 그는 평소보다 말이 더 적었어요. 라디오 소리만 마루에 남아 있었죠. 요즘 사람들 시선이 좀 느껴지네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는 잠시 주파수가 흔들리는 소리를 듣다가 낮게 대답했어요. 네, 저도 느낍니다. 그 말엔 불안이 아니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체념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다녀오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요즘 손님이 참 오래 계시네요. 웃는 얼굴.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병원 치료 때문에요. 제가 대답했지만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이미 다른 결론을 내려놓은 표정이었죠. 그날 이후 여인숙에는 이상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약 전화가 줄었고 단골이던 트럭 기사 한 분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겼고 어제까지만 해도 인사하던 사람들이 눈을 피했어요. 말은 없었지만 공기는 충분히 말하고 있었죠. 그는 그걸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어요. 제가 여기서 나가는 게 맞겠죠. 그 말은 어느 날 저녁 아무 예고 없이 나왔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어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제가 있으면 사람들 입에 오를 테니까요. 그는 끝까지 나 때문이라고만 말했어요. 우리라는 단어는 끝내 쓰지 않았죠. 그럼 사람들 말 때문에 여기서 나가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아니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힘들어지는 게 싫어서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이기적인 결정도 아니고 도망도 아니었어요. 지켜보는 사람이 선택이었죠. 그럼 나는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루 끝에서 바람이 스쳤고 라디오에서는 낡은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당신은 여기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제겐 분리 선언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가 있다는 걸 아는데도 마치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았죠. 새벽녘 보일러실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열면 붙잡게 될 것 같았거든요. 아침이 되었을 때 그의 방문은 열려 있었고 침대는 이미 정리돼 있었어요. 마당에 나가니 그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언제 가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웃었어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아팠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는 여인숙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여기 좋은 곳이네요. 그 말은 작별 인사 같았고 동시에 미련 같았어요. 그가 한 걸음 나아가려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사람들 말 때문에 결정하지 마세요. 그는 그제야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럼 뭐 때문에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이미 답은 정해지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지만 세상이 사이를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걸. 소문은 항상 문보다 먼저 열렸어요. 아침 일찍 예약 전화가 울렸는데 상대는 방을 묻지 않았어요. 사장님 혼자 계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이유 없이 손에 힘이 들어갔죠. 점심 무렵엔 마을 슈퍼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요즘 여인숙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더라. 무슨 뜻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사실을 보지 않았고 보지 않은 걸 더 크게 만들었죠. 그는 그 모든 변화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약 줄었죠.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조금요. 제가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원인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제가 떠나면 다시 괜찮아질 겁니다. 그건 희망이 아니라 결론이었어요. 그날 오후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여인숙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말했어요. 사람들 말이 많아.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정리하는 게 나아. 그 말은 충고였지만 사실상 경고였죠.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다리가 풀렸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마루엔 바람 소리만 남아 있었죠. 이제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가 먼저 말했어요. 결정이라뇨. 제가 떠날지 아니면 그는 말을 멈췄어요. 그 뒤에 올 말이 무엇인지 서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 남을지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을 함께 견뎌왔는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서로를 지켜왔는지 모두 떠올랐죠. 남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제가 물었어요. 사람들이 더 말하겠죠. 그럼 떠나면요? 당신이 혼자 남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정확히 찔렀어요. 그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당신을 혼자 두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게 이미 결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그의 가방은 다시 마당에 나와 있었어요. 이번엔 정리된 모습이었죠.
오늘 떠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붙잡지 않았어요. 붙잡으면 그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가 문을 나서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람들 말이 아니라 당신 마음으로 결정하세요. 그는 한참 동안 서 있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팠는지 그는 저를 지키기 위해 떠나려 하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고 마당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사랑은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욕먹을 각오까지 포함된다는 걸, 그리고 그 각오를 지금까지 저는 말하지 않았다는 걸. 그가 떠난 뒤 여인숙은 너무 조용했어요. 조용하다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줄 그때 처음 알았죠. 마당의 풀잎 소리, 멀리서 들리는 트럭 소리, 라디오를 켜지 않아도 공기는 가득했는데 사람의 온기만 비어 있었어요. 그날 하루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방을 정리하지도 전화를 받지도 밥을 제대로 먹지도 않았죠. 그가 고쳐놓은 형광등은 여전히 밝았고 고장나지 않던 수도꼭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딱 하나 그 사람만 빼고 해가 기울 무렵 마루에 앉아 그가 앉던 자리를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죠. 그는 나를 지키기 위해 떠났고 나는 그를 지키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걸.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또렷하게 정리됐어요. 사람들 말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들 말 뒤에 숨어서 선택하지 않는 내가 더 무섭다는 걸. 저는 외투를 걸쳤어요. 그리고 여인숙 문을 잠갔죠. 그날 밤 여인숙은 처음으로 불이 꺼졌어요. 읍내 버스터미널은 밤에도 환했어요.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가방을 발밑에 두고 어디를 가는지도 모른 채. 제가 그 앞에 섰을 때 그는 바로 알아봤어요. 놀라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어요. 왜 오셨어요? 그 질문은 왜라기보다는 올 줄 알았다에 가까웠죠. 같이 욕먹을 각오가 됐어요. 제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당신만 떠나는 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의 손이 천천히 주먹처럼 말렸다가 다시 풀렸어요.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래도요. 제가 대답했죠. 혼자보단 같이 후회하는 게 낫겠어요. 그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우리는 어디로도 떠나지 않았어요. 다시 여인숙으로 돌아왔죠.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그대로였어요. 마치 아무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다음 날부터 사람들 말은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덜 아팠어요. 우리는 말을 맞춰놓지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하루를 끝냈죠. 그게 우리가 선택한 방식이었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요즘 여기 분위기 좋아졌네요. 그 말에 그는 웃었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랑은 대단한 선언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선택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고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같은 문을 열었고 같은 밤에 불을 껐죠. 그걸로 충분했어요. 구원은 완벽하지 않았고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짐을 혼자 들지 않게 되었어요. 그게 늦게 온 사랑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사랑은 젊을 때만 오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건 함께 기뻐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함께 버텨내겠다는 결심일지도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너무 늦은 용기였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하지만 깊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